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와 수족구병 등 감염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염자가 30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김동엽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원장님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와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백일해와 수족구는 어떤 질병이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백일해는 네. 보르데텔라 퍼투시스라는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직접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적인 기침, 그리고 들숨쉬 하는 소리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는 1주 이상 구토가 동반되는 기침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수족구병은 폭삭기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에 발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접촉과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3일간 발열, 그리고 구강 내 수포, 궤양, 손발에 수포가 있을 수 있고 일부에서는 엉덩이에도 발진이 날 수 있으며 구토, 설사들도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호흡이나 구강 내 수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전년과 비교해서 이 백일해와 수족구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백일해와 수족구가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유행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백일해도 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확진자 수가 작년에 비하면 대략 300배 정도로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코로나19 영향도 받았고 또 하나는 백일해는 백신이 있지만 접종하고 8년 정도가 지나면 방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이제 백일해에 감염이 되었지만 무증상인 성인이 네. 주 감염원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이렇게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 유행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8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예방 접종을 하고 유아였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면은 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 수족구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 그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닥 분수에서 아이들이 많이 물놀이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놀면은 이제 수족구병이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도 이게 맞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수족구 바이러스들은 생존력이 좀 높은데 네. 예를 들면 이런 테이블이나 아니면 물, 젖은 흙 같은 곳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이 가능합니다. 네, 그 바닷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서 순환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 보면은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더위 속에 백일해와 수족구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방법이나 혹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백일해는 네.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만약 이제 확진이 된다면은 항생제 치료하고 5일간 격리를 해야 되겠고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3주간 격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접촉과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가 중요하고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백일해, 수족구 모두 다 이 접촉과 혹은 비말로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좀 더 차단하는 것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